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스나이퍼리 이성원 PB와 그리고 바이더딥 배재원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약간 복장을 맞췄나요? 어쩌다 보니 좀 어쩌다 보니 비슷하게. 네. 오늘은 이성원 PB가 미장, 네. 배재원 PB가 국장. 맞습니다. 근데 오늘만 기준으로 보면 글쎄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국장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국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만 봤을 때는 사실 국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슈가 있었죠. 저희가 SK하이닉스라는 이 기업의 투자 경고가 좀 잡혔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뭐 자료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투자 경고 지정 종목에 대해서 좀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발빠르게 좀 이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같이 달리고 있었지만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로 투자 경고 뭐 종목 지정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저는 국내 증시가 단순하게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의 뭐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예 증시 자체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왼쪽 장표를 보면 이제 제가 이거는 주말 사이에 좀 캡처한 부분인데 오늘도 환율이 좀 소폭 하락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1,433원 정도입니다. 최근에 11월에 외국인들의 굉장한 매도세가 좀 국내 증시에서 이루어졌는데 환율이 1,470원에서 80원까지 이렇게 좀 고환율이 좀 유지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팔랐는데요.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지금과 같은 과도한 약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시장에다 좀 내포를 했고 이게 단순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금들의 이런 환율 부분에서의 좀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면서 단순하게 국내 안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주말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만 보면 국장이 승인데 미장도 좋았잖아요. 네, 그럼요. 미장 최근 흐름 어땠나요? 아, 네. 미장 이제 지난 12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FOMC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하긴 했으나 어쨌든 26년 인하 횟수 전망이 시장에서 이제 기대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제시된 점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사실 소비도 굉장히 좋았어요. 11월 말부터 이제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다 좋았고 고용 역시도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경기 붕괴 없이 식는 흐름으로 꽤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순쯤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는데 이 브로드컴 실적이 사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진에서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브로드컴이 시장을 끌어내렸고 그런 분위기를 이제 18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다시 투심을 살려주면서 결국엔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아래 맵은 이제 제가 12월 한 달 동안의 맵을 가져온 건데 제가 12월 첫째 날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한번 다시 12월을 훑어보면 결국엔 엔비디아는 7% 오르고 구글은 3%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줄었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엔비디아의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 엔비디아의 200억 달러 규모의 그록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인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술 비독점 라이선싱 그리고 핵심 인력을 흡수했다라는 걸 봤을 때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 전략을 세웠다라고 보고 결국엔 인수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이 그록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그록이라는 회사가 사실 기반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기반이요? 네. 엔비디아?
아닙니다. 이 그록이라는 회사의 CEO가 네. 바로 구글 출신인데요. 아. 그냥 구글 출신이 아니라 이 TPU라는 칩을 처음에 설계했었던 이 핵심 인력이고요. 네. 이 CEO가 이제 결국에는 구글을 나와서 회사를 차렸고 이 회사를 구글의 기술을 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HBM을 탈피하려는 시도 뭐 이런 게 뉴스프로상에 떠돌던데 네. 그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결국에는 HBM을 탈피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학습에서 이제 실행 추론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선제적 기술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HBM을 뭐 그렇게 쉽게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GPU의 단점을 보완해서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자체 칩들이 계속 따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추격을 원천 봉쇄한 게 바로 이 흐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그러면 오늘 또 시세를 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바이더디 배재원 PB가 계속해서 주창했던 업종이 반도체였고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전자였나요? 닉스였나요? 어디를 좀 더 좋게 봤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날에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엔비디아의 이런 인수라든지 실제로 구글과 엔비디아의 대립 양상이 좀 되었지만 그러한 대립 양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고 구글과 엔비디아 밸류체인 모두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았지만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2025년의 시장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고 2026년을 준비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도 있을 거고 이제 투자자들의 한 해의 계획이 생길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2026년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산업 성장이 가장 강하게 나올 산업이 어디인가에 먼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인공지능 붐 자체가 여전히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 같은 구글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인재의 유출과 유입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다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체의 흐름이 좀 더 본인들의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산업 자체의 파이를 크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인공지능 붐은 2025년이 시작이고 2026년 그리고 길게는 2030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좀 얘기를 가진 겁니다. 네, 저 네. 자료가 좀 잘못 나왔죠? 반도체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2026년도도 주목해야 될 산업이 반도체다. 그런데요, 이번 주 대부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이번 주가 2025년을 마지막 날이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2026년을 여는 첫 개장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내년에도 가장 뜨겁게 시작하나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한 주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배재원 PB는 반도체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여전히 반도체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주가로만 딱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좀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하이닉스 과거에 20만 원대에 거래했는데 이제 50만 원, 60만 원 거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란 이 주가의 흐름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거시적인 이런 지표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AI에 의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각 기업들의 주가 상승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HBM 쪽에서 2025년에 가장 많이 보도된 오보 기사가 HBM3 혹은 HBM3 관련해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 기사로 결국은 오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2026년이 가까워지면서 이 흐름 자체가 HBM4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와 뭐 정말 2월 정도의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점점 구체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고 2026년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이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네. 저희 이제 하나증권의 뭐 김록화 애널리스트도 지속적으로 매달 리포트를 발간을 할 때 이런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에 대한 이런 장표를 보여주는데 이런 수출 가격단에서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어서 이익단에서의 개선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2025년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만 봐서도 뭐 지금의 주가가 좀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26년에도 이런 강한 연평균 3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 내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빈센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마지막 거래일과 첫 거래일이 같이 있는 주잖아요. 네. 미장국장에서 이번 주 아니면 연초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연초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도세 매매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매매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국 주식은 오늘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31일자로 결제가 떨어져서 양도소득세 매매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꼭 오늘 해주시면 되고요. 그 특이한 점은 이제 수요일에 다른 나라들은 거의 반장이나 휴장이 많은데 미국 시장은 휴장이 아니고 정상 개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거래일까지 거래한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은 내니까 그거의 네. 절세를 위한 마지막 날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배재원 PB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쭉 얘기할 때 이성훈 PB가 약간 째려보면서 야, 요즘에 반도체 누가 모르냐. 이제 연말에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데 내가 지금 미장 갖고 왔다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 정말요? 어떤 거예요, 미장 오늘? 잘 느끼셨네요, 역시. 제가 이제 사실 26년을 대비했을 때, 그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전래운부 센터장님도 항상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결국에 월가 공통점이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모든 AI 섹터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엔 AI로 인해서 돈 버는 애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1월 전략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하나증권에서 저희 수익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 효율성도 괜찮고 현금 창출 능력이 괜찮은 이 기업들을 리스트화 해놓은 장표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 하나증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아는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종목들 보시면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G 버노바를 일단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다음 해에도 AI로 인해서 돈을 계속 벌어올 기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26년을 기대를 해볼 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어떤 섹터를 볼까 할 때 저는 지금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병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섹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메모리 병목이고요. 두 번째가 이 네트워크 병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력 병목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병목 현상을 주목을 해봐야 할 게 이 길이 뚫려야 이제 시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이 섹터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배재원 PB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UBS에서 최근 나온 자료 보니까 UBS에서는 이제 그 메모리 쪽으로 가장 최선호 픽을 하이닉스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JP모건에서도 보면 26년 반도체 전망이 결국엔 AI 추론 확산을 만드는 사상 최장이자 최강의 글로벌 메모리 업사이클이라고 평가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올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JP 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노란색이 지금 메모리 업체의 주가 흐름이고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선이 시장에서 매출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 매출이 시장 주가에 1, 2분기 정도 먼저 선행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훈풍을 불켜 줬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후행해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노란색이 어떤 거라고요? 저게 어떤 마켓캡이에요? 노란색이 이제 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입니다. 한국? 네, 아니요, 한국 말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샌디스크 네. 다 있습니다. 3천억 달러니까 제가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한 430조
150조 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이제 먼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식에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 25년에 보시면 파란색 막대는 이제 삼성,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시총을 합친 건데요. 이 시총을 합친 것들을 대비해서 이 노란 색깔 점은 반도체 가격이 어떤지 평가하는 이제 평가 지표라 보시면 되는데, 25년에는 시총이 뭐 이 정도였는데 4.7배를 바라봤는데 27년에 보시면 시총은 훨씬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3.5배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AI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이제 50%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JP 모건의 시각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의 병목을 무시할 수 없고 26년까지 아무래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 메모리 반도체, 더구나 공통 분모를 보면 뭐 마이크론도 있고 다 있지만 SK하이닉스가 거기 꼭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꼭 이렇게 많이 오르면 부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말 오늘 SK하이닉스 좋다 그래서 5% 가까이 떴으니까 이렇게 큰 주식이 연일 방송에서 SK하이닉스 좋아집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혹시 금요일부터 해가 바뀌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뭐 하이닉스 딴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투자 경고 지점, 그리고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것이 내년으로 가더라도 환율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환율이 지금 이틀 그리고 3일 사이에 급락을 보였는데, 이렇게 급락을 보였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된 부분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강력하게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해외 주식에 있는 부분을 국내 주식으로 이동할 시 어떤 뭐 RIA 계좌를 만들면서 국내 주식을 뭐 증진하고 장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실효가 있을지는 당연히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업황이 좋고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이해가 되는데, 2026년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장표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런 이익 추정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한 달이 아니라 몇 주 사이에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이런 업종 자체가 이렇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나? 랄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는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산업 성장이 가파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어떤 목표가를 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보이는 산업이 반도체가 다른 산업보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는 굳이 멀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조정 시에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매수 전략을 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재원 PB는 지금 메모리 기업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적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가 최고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노무라 증권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이익 추정치가 뭐 몇 주 사이에 계속 상향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지금의 가격은 앞으로의 2026년에 가까운 이런 1, 2년치의 이익 대비해서는 여전히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을 이성원 PB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글쎄, 이건 제 느낌일 수 있는데 그냥 연말 돼서 이왕이면 국장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뭐 정부의 입김도 그렇고, 여의도에서 대부분 그리고 이런 뭐 국뽕, 애국 이런 것들을 지나서 미장의 트렌드가 꽤 있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데 꼭 연말 연초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럴 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모든 것은 다 트리거가 필요한데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트리거가 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년에 국장을 할까? 그럴 가능성도 사실 의구심이 좀 있고, 네. 그렇다고 계속해서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가 옷가속을 가릴 텐데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담, 벌써 2% 정도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내 포트폴리오 2%는 날아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기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환율 측면에서 네. 여전히 미장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여전히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집중돼 있지만 네. 주가는 또 타이밍이고 그거가 좀 다르니까 요즘 분위기에 보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4일에 이제 국내 투자 외화 안정 세제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24일에 3프로를 보는데 그 정혜미 PB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어떠한 뭐 외화 안정 세제 방안 발표를 여러 개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해외 주식 국내 복귀 전용 계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을 해서 원화로 환전한 후에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듣자마자 할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왜요? 왜요? 5천만 원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고요. 그 매도 금액이 결국에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제가 이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표를 하나 만들어서 고객님, 손님들께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과 또 이제 수혜를 보지 못하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박난 효자 종목이라고 했을 때 이제 1만 원에 사서 5천만 원이 된 거죠. 약 5천 배가 난 건데 매도를 이제 하고 양도 차익이 4,999만 원이 됐고 여기서 이제 250만 원을 공제해서 세금을 때리면 1,045만 원을 우리가 26년에 양도세로 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절세 혜택을 굉장히 크게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국내 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케이스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내가 얼마 전에 주식을 샀는데 뭐 운 좋게 300만 원 수익이 났다. 여기서는 250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하면 11만 원을 우리가 내년에 내야 합니다. 근데 이 11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환전하고 수수료 떼가고 하면은 오히려 이 절세 효과보다 수수료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케이스들 두 개를 제외하고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국 주식 5천만 원을 팔아서 국내 주식 5천만 원에 1년 묻어뒀을 때 이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잘 골라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전제인데요. 네. 이 가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10년간 이제 S&P 500은 연평균 약 10에서 4%까지 상승을 한 반면 코스피 시장은 2에서 3%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연평균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해외 주식이 있는 거를 다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는 아직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배재원 PB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계좌도 만들어지니까 빨리 국장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성원 PB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뭐 RIA 계좌를 통한 뭐 국내 증시의 부흥 효과 이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진 않았는데 국내 증시에서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많았나를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연초에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상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있고 다음과 같은 이런 뭐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할 시에 이런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뭐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 뭐 크다라는 부분을 좀 논하기보다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보면 좀 집중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에서 제가 2026년에 좀 기대할 만한 하나의 소재를 갖고 왔는데 왜 국내 증시로 조금씩 복귀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여당에서는 2025년에 이런 상법 3차 개정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통과를 해서 좀 더 뭐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사실 미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국내 증시가 사실 여타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반도체 주들의 실적 개선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단순하게 반도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내 증시를 아예 뭐 전체적으로 좀 상법 개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 있는 뭐 주당 순이익을 늘린다던가 실제로 주주들에게 이러한 뭐 혜택을 주면서 왜 한국 시장에 그동안에 좀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사실 이런 거버넌스 개혁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실제로 주주들이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배당이라던가 이러한 혜택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2026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면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을 좀 유입시키는 효과를 좀 일으키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방침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이런 RIA 계좌의 뭔 실효를 좀 따지기보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실제로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증시로 지속적으로 좀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흐름이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2026년에 국내 증시를 여전히 주목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두 분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먼저 이성원 PB 입장에서 보면 한 2, 3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한국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평균 수준 많이 올라가겠지만 길면 길수록 한 10년 놓고 보면 미국이 월등했으니까. 네. 더구나 1년만 반짝 한국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1년 동안 어쨌든 묶이는 건데 5천만 원에 대한 그 볼륨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 실무 측면에서. 네. 근데 배재원 PB가 얘기하는 거를 쭉 들어보면 이런 적이 없었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처음 발휘되고 또 상법 개정 등등을 보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자산시장 중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국장으로 많이 드라이브 걸려고 하는 것에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포지션에마다 이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영업하는 입장에서 컨센서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5천만 원이 아니고 한 1억이면 문제일까요? 5천만 원보다는 그래도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위장이다. 근데 사실 제가 미국 주식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그렇긴 네. 하지만 네. 제가 미국 주식을 일단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사실 우리가 26년이 버블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26년까지는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는 1월에 이제 연준 의장 후보 교체가 있죠. 근데 이제 두 캐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제가 폴리마켓에서 보기로는 케빈 허씨가 조금 더 월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케빈 허씨는 사실상 그 JP 모건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뼛속까지 월가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하셋이랑 다른 점은 그냥 무분별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융 규제 완화와 같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4월에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감세가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되게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중간 선거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이벤트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간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지지율을 올려야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말들을 할 거고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 자체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AI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면 되는데 아까 펜타송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25년은 한국이 월등히 우세했다라고 하면 26년에는 미국이 월등히 우세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보고 있는 이 AI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이런 섹터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낙수 효과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종목을 찾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계속 내년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 네. 따라서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코너도 이제 미장 국장이 아니고 약간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봐야겠어요.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등등으로.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두 분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난주에 어쨌든 정부가 얘기하는 또한 정부가 국장으로 유도하는 이 정책, 깜짝 정책이죠. 이것의 결론은 그냥 제 생각인데 왠지 한국 주식시장이 아닌 외환시장이 타겟이었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장으로 1년간 묶여두른다는 것이 외환에 지금 수급적으로 한국 원화의 강세를 좀 유도하는 정책 같은데 이번에 잘 성공하면 뭐 다음번에 정말 한국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인센티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책의 끝이 아니고 ING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데 자 오늘 뭐 두 분께 환율 전망을 여쭤보진 않겠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자 원화가 강세라고 칩시다. 대부분 이런 컨센서스가 이어진다고 보니까 그럴 때 국장 중에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뭐 2, 3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 2, 3일 동안 환율이 급락을 했을 때 어느 쪽에 가장 돈이 몰렸나를 그냥 근거 자료로 봤을 때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런데 괜히 외국인들이 이런 원화 강세 속에서 반도체로 갔을까라는 좀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반도체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산업의 성장률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이성원 PB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AI라는 시장이 붐을 일으키고 있고 반도체라는 기업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 모든 AI,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 마진 부분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CEO들의 가이던스 이슈를 봤었을 때 마진에서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던 문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과 어떤 산업들이 좀 더 주가 상승을 폭발적으로 보일까라고 봤을 때 마진에 있어서 좀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좀 일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원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2,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도체 쪽을 매수했던 이유는 마진에 있어서 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가 2026년에도 물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타 다른 산업보다도 이러한 쪽에서 좀 더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CES도 있고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대부분 뭐 이벤트들이 많은데 뭐 그 짓궂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반도체입니까 바이오입니까? 사실 둘 다 좋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양쪽을 굳이 양자택일을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이오 역시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매달 관련된 물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희가 4월에 있었던 시장 충격이 관세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관세 이슈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이런 AI 기업들과 반도체 업체들의 이런 산업 성장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6년에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에서도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바이오 말씀 좀 드린 김에 간단히 2026년에 JP모건 이런 위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자체가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뭐 바이오텍 기업들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입증된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쇼케이스 무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장표를 통해 보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와 빅파마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협업할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매년 2023년, 2024년 때도 이러한 바이오텍 기업들이 여기서 뭐 쇼케이스를 좀 보이면서 긍정적인 계약건,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애로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도 이제 2026년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2025년이 끝나가니까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약 바이오의 기술 수출이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배에서 3배 이상 더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서 좀 흥행하고 있는 뭐 CMO 업종이라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시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업종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업마다 주요 발표가 예상되는 부분을 좀 요약해둔 표인데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중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를 좀 택해야 된다라고 좀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피해 가시네요. 네. 근데 사실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다 미국 이슈예요. 네. 그럼 이 두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네. 그 반도체와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이 낙수 효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AI라는 이런 산업을 크게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이런 AI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발발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수혜를 받았는데 사실 항상 우리나라의 업종들과 이런 기업들을 봐보면 처음에는 좀 을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뭐 굳이 갑을을 따지자면. 그런데 최근에 저희 반도체적 흐름을 보면 제가 단독 기사로 주말 사이에 본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직원들이 HBM을 이제 공급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파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물량을 못 대니까 해고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단독 이슈라서 물론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러한 소재가 들리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CS 행사 자체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제가 뭐 앞서서 뭐 테슬라나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줘서 미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한국 기업이 그 안에서 더 강하게 해잡을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면 최근에 2025년에 로봇주들의 상승세를 보면 사실 미국의 로봇 업종들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거든요. 그만큼 낙수 효과를 강하게 볼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산업은 미국에서 키우지만 이제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온전히 수혜를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업종들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가치도 아니고 네. 미국 가구를 같이 봐야 된다고요? 대립보다는 이제 아, 상생과 공존이죠. 네. 배재원 PB님 말씀한 거에 더 이어서 제가 네. 그 지금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이제 26년에 피지컬 AI 3대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뭐 CES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피지컬 AI 3대 핵심 이슈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자율주행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율주행 법안을 지금 가능하진 않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 통용 자율주행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결국에 외부 판매가 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로봇이 이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로봇 산업의 아이폰 출시 같은 순간이 26년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은 바로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그롯이라는 것의 상용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로봇의 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로봇 옵티머스에 자기 OS를 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그루트는 이제 어떤 로봇 회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이 범용 두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유명 로봇 제조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 이슈를 봤을 때 아무래도 내년에 이 피지컬 AI가 조금 더 화두가 될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빈센트도 말하셨듯이 뭐 미국 주식이 조금 그래도 지지부진했다 한국에 비해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가기도 했고 올타임 하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테슬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은데 $500를 앞두고 이제 주가가 조금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이 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바로 이 두 회사가 결국엔 기술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머스크 생태계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상상력을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랑 로봇은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어디서든 연결이 되고요. 만약 스페이스X가 진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그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장 싸고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고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일 때 이제 우리가 AI 경쟁력을 굉장히 독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26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 수익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에 테슬라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 테슬라는 이 꿈을 현실의 숫자로 증명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주란 또 다른 도전이자 꿈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방향성, 철학과 잘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뜨거운 테마가 스페이스X에 대한 IPO잖아요. 네. 글쎄요, 국내에서도 관련 테마 종목들의 변동성이 꽤 있었고 저희 하나증권에서도 미래에셋은 증권이다 이런 쪽에도 보고서도 있었고 최근 스페이스X IPO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고 관련돼서 한국의 종목들은 어떤지 순차적으로 좀 여쭙고 싶네요.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6년에 이제 IPO 시장이 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결국에는 스페이스X가 이제 IPO를 위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랑 할 건지 이제 선정 과정을 시작으로 모건 스탠리가 주간 이제 5%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IPO 시장 붐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스페이스X 외에도 오픈 AI가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엔스로픽과 같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줄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IPO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아까 12월 제가 맵을 보여드렸을 때도 은행주들 기업들, 은행 이제 IB 기업들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이 뭐 스페이스X와 관련한 종목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IPO 시장이 사실 버블의 과열 신호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O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진짜 버블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른쪽 자료 보시면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26년에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거고 21년 전에 이 파란 색깔과 주황 색깔 선이 굉장히 올랐는데 이게 결국에 상장한 기업들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뛰게 되면 IPO 버블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이제 IPO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IPO 시장을 즐길 때다라고 봤을 때 미국 관련한 기업들과 뭐 한국 관련한 기업들을 좀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배재원 PB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일단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뭐 2022년부터 2023년에 뭐 시리즈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여기서의 뭐 차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분석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 투자금이 40억 정도로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했고 실제 저희 고연수 하나증권 뭐 애널리스트가 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X 투자의 출자 금액이 한 2천억 정도고 해외 법인에서의 투자 금액까지 생각을 하면 더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스페이스X 상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좀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셋 증권이다라고 좀 말을 할 정도로 국내에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 특히나 스페이스X가 이제 뭐 위성을 좀 쏘아 올렸을 때 그 안에 좀 부품을 공급하는 뭐 특수화금 업체들이라던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면서 뭐 IPO 기준으로 해서 상장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근데 아직 주가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조금은 주목할 만한 뭐 소재가 아닐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연말에 참 뜨거웠던 것 같고 거기에 중심에는 시장이 좋아하는 테마 우주가 있었고 또 그게 행위 자체가 또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머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은 미국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교집합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그 전에 미장 국장 그러면 우리의 또 터줏대감 전래훈 부센터장과 백인재 부센터장께서 이렇게 시니어끼리 한 것도 의미가 있었고 또 나름 또 참신한 네, 네. 아까 댓글 보니까 음. 아이돌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아이돌. 네, 두 분 중 어떤 분이 아이돌인지는 네. 둘. 아이둘이었군요. 네, 저도 아이둘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전 다사다난했는데 어쨌든 미장 국장의 컨셉으로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그동안 어떠셨는지 이성원 PD부터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사실 저도 미장을 대표해서 이제 여러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보다 한국 시장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너무 미국 주식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저번 주, 뭐 저저번 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도 좀 다뤘고 이제 오늘은 국장을 다루고 있는데 국장과 미장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양 시장을 다루고 있었고요. 이제 2025년에 좀 밈처럼 흘렀던 말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 국내 시장의 이런 상승률을 보면 2026년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지 않나라는 이런 밈이 좀 더 돌 수 있도록 양 시장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면서 좀 기분이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 사야 되는 하지만 무엇이든 사면 안 되고 잘 공부하면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원 PB와 배재원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